그 오늘 발표들의 이제 뭐 일관성은 없으나 이제 어떤 하나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인간을 중심에다 두고 이제 자연 생태계나 또 이런 똥의 어떤 순환의 어떤 그런 생태계를 생각하지 말자. 미생물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 뭐 인간이 아닌 어떤 비인간 존재들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인다. 아니면 인간을 정말 훌쩍 넘은 뭐 긴 역사, 빅 스토리에서는 인간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 관점에서 인간의 배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오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제를 인류세라는 이제 주제로 발표를 가져왔습니다. 인류세란 말은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많겠죠. 요즘은 이제 많은데 그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뭐 인간세라고 불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새로운 세기라고 이제 명칭되는 시기가 지금 이제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트로포센이라는 이 원어에는 사실은 인간의 새로운 세기라는 이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신세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게 사실 훨씬 더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류라고 이제 더 크게 이렇게 붕뜬거려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아주 짧게는 1950년 뭐 원폭이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원자력 에너지의 어떤 그런 경합이 일어나는 그 시기부터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산업혁명 이후부터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제 이 지구 환경을 변화시키고 뭐 그게 변형인 듯 뭐 변화든 아무튼 뭔가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안트로포센은 요 정도입니다. 여기에서도 거의 눈에 보이시던 손톱만큼의 수준의 이제 지금 뭐랄까 분량을 가지고 있죠. 이게 지금 단위가 100만 년 단위거든요. 요 뭐 홀로스의 1만 년인데 요 1만 년에서 저희가 뭐 몇십 년 아니면 몇백 년 수준을 얘기하는 거라 사실 지질학적으로 그렇게 엄격한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합의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요즘 이제 뭐 기후환경 문제라든지 뭐 자원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이제 지구를 바꿔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류세란 말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 제가 이 관련해서 재밌게 생각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최근에 EBS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통해서도 이제 한번 소개했던 프로젝트인데요. 핑크치킨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꽤 독특한데 아티스트들이 이제 그 제안한 개념인데요. 사실은 우리들의 세계가 이제 인류세라고는 불리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 우리를 완전히 모르는 존재들, 더 후손의 후손들이 우리를 볼 때 아마 우리들의 화석보다는 닭들의 화석이 훨씬 더 월등히 많을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한 해 500억 마리가 뭐 이제 아무튼 잡아먹히는 것이죠. 500억 마리요. 뭐 물론 다른 동물들도 많이 먹히지만 사실은 닭만큼 이제 만만한 이제 존재들이 없는 거죠. 단백질 생산에 있어서. 그래서 500억 마리가 이제 계속해서 죽는 거죠. 해마다. 그럼 당연히 시간이 지나서 아마 먼 후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 이때 닭들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쥐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간에 의해서 이제 대량 사육된 그 닭들의 어떤 세기가 될 것이다. 사실 지층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티스트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흔적을 남기자. 이게 그냥 닭이 아니라 인간의 뭐 아무튼 어떤 오만이든 아무튼 인간의 어떤 힘의 남용에 의한 어떤 대량 어떤 식육체제의 어떤 결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색깔을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핑크닭 그리고 뼈까지도 이제 핑크색인 그런 닭을 그러니까 재배 아니라 계속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사육하고 먹어서 차라리 핑크색으로 이제 그 지층을 살아남기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난 것입니다. 사실 재미난 거면서 동시에 비판적인 그런 프로젝트인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가상도죠. 네. 먼 훗날 인류는 이렇게 핑크색 닭들의 뼈로 이루어진 어떤 세기로 기록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는 단순히 닭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네. 인간이 먹고 지금 마시는 문제들이라든지 그 안에 이제 어떤 산업 농장 경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닭들의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 플라스틱 같은 게 또 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겠죠. 예. 닭들이 플라스틱을 만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명확한 어떤 인간의 어떤 그 흔적을 남기겠다라는 논리들이고요. 뭐 이런 아이들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그 유전자 가위를 편집을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어떤 암호 체계를 집어넣어서 선언문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선언문. 그래서 그 선언문의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사실 인간들의 어떤 그 결과야라는 이제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오해하지 마. 닭들의 얘기가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뼈 안에다가 이미 이제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아모르 드차, 뭐 이런 매니페스토를 드차 이런 아이디어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네, 재밌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 16세대만 교배를 하면은 모든 닭을 다 그 핑크 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이제 이론상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는데 16세대는 금방 가죠. 닭들에게 1년, 2년 안에 다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그 뼈에 새겨진 그 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인간이며 인류의 시작 부분에서 이 메시지를 씁니다. 행성의 현재 황폐화된 아마 미래를 얘기하겠죠. 호모사피엔스 전체 종에 착수된 활동 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작은 어떤 권력 집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니 그걸 알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를 여전히 이제 지구와 함께 공생하는 종으로서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하게 뭐 그냥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뭐 환경을 망쳐놓고 뭐 이런 죄가 있다라는 얘기를 넘어서 실제로 정말 먼 훗날에 이 모든 죄까지도 예를 들어 죄가 있다면 이들에 의해서 죄가 있다면 이 죄의 어떤 분명한 흔적을 남기겠다라는 프로젝트인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최첨단 기술인 이제 유전자가의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과학 기술의 횡포에 과학 기술로 응수한다. 뭐 이런 이제 과속주의적 그런 관점도 좀 있습니다. 여간 뭐 이 프로젝트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 인간이 아무튼 이 세계를 궁극적으로 바꿔놓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마냥 뭐 찬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이걸 죄라고도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것도 그냥 하나의 자연의 일부분이야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이제 흔적들을 우리가 인간세 혹은 인류세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간 여기에 뭐 이런 이제 그림이 잘 보여드리고 있듯이 우리가 지구를 뜯어 고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뭐 이 아라레라고 이제 카자흐스탄 북부 쪽에 남부 쪽에 있는 건데요. 이 호수는 그냥 저기 호수입니다. 이게 닫혀진 호수인데 여기로 들어가는 그 관계 용수를 사실은 이제 산업농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옆으로 땡깁니다. 그러는 순간에 이제 수원이 끊어지면서 이제 계속해서 사막화가 일어나는 일인데 불과 17년 만에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이 이렇게 자연환경을 이제 바꿔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자연환경 안에 기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환경을 이제 좌지우지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닭의 어떤 지층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거대한 호수 하나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호수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 호수에 이제 같이 붙어 살던 사람들의 공동체도 다 변화가 일어났고요. 이 기후 자체도 변했다고 합니다. 기후도 뭐 이렇게 사계절이 다 있던 기후에서 극단적으로 이제 춥고 뭐 더운 그런 기후가 반복되는 것이고 지금 기후도 바꿔버린다고 하죠. 사실 인위적으로 이런 기후를 바꾸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이런 행동으로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인류사의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그런 사태들을 이제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 플라스틱 얘기는 요즘 많이 화두로 지금 던져지고 있죠. 네. 너무나 사실 저희 많이 쓰고 있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여간 이 사라지지 않는 플라스틱. 그리고 그냥 분해될 뿐이지 보이지 않게 이제 계속 잔존하는 이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산화탄소 문제, 증가 문제, 온난화 가스 문제, 아니면 뭐 미세먼지 문제,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산업농장 문제. 산업농장은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대량의 비료들을 사용하고 특정한 종만 여기에 이제 심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가 교란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교란될 수준까지 어마어마하게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뭐 이제 바다의 이제 일종의 이제 숲이라고 불리는 산호초 문제. 산호초도 점점 죽어가고 있다고 하죠, 이 군들이. 그래서 이 바다 내 이제 건강한 상태가 또 있으면 사실 이 우리들의 이런 일종의 이런 실수들이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좀 복원되기도 하는데 이 산호초마저도 이제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하니까 우리들이 이제 드디어 지구를 뜯어 고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좋은 방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걸 결론적으로 하나로 이제 분석을 하자면 오늘 사실 제
뭐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다음번에 할 손종훈 선생님 강의인데요. 그걸 위해서 제가 사실 예비로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이 저기 발표. 그래서 지구의 어떤 물질 대사,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태양 에너지로부터 시작된 뭐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의 순환 대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속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이 흐름들이 끊어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물질 대사가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들의 인간세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배설물, 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동식물들의 그 배설물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미난 논문을 하나 찾았습니다. 안드레아스 슈바이처라는 사람의 논문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쇳덩구리죠. 뭐 영어로는 뭐 비틀이라고 부르는데, 이 쇳덩구리가 53,000년 전부터 그 화석이 발견된답니다. 근데 이게 한 1만 년에서 6,000년 그 사이에 굉장히 크기가 쫙 줄는다고 합니다. 한 9mm 이상 되게 큰 종이었는데 그 사이부터 서서히 줄어가는 게 화석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그건 당연히 이제 가설이 있었죠. 어떤 가설이 있냐면, 당연히 이들이 이제 먹고 살 그 똥들의 어떤 그 부족함, 뭐 아무튼 그런 어떤 개체의 어떤 플레이그라운드가 사라지니까 이들도 개체수가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뭐 저는 뭐 좀 전에 뭐 산업혁명 때문에 혹은 뭐 원자력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근세를 얘기하지만, 사실 인간들이 농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식지를 이제 인간의 서식지로 이제 만들고, 동식물 특히 이제 포유류들을 밀어내고 뭐 그들을 또 가축화시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굉장히 줄어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포유류들의 그런 어떤 서식지들이. 그러면서 당연히 이들도 적어지게 되는 거죠.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쇳덩구리의 작아짐은 뭐냐면, 아무튼 자연 물질 대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똥을 생산하면은 동물들이 그 똥을 가지고 다시 자양분으로 만들어내고 또 씨앗을 옮기기도 하고, 아무튼 이 똥을 가지고서는 이 친구가 제일 그 순환대사를 아주 활발히 하는 존재인데, 벌 같은 존재인데, 다른 면에서는 이 존재가 작아진다는 것은 아무튼 인간이 언제부터 개입했는지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냥 농업이 한 1만 년 전에도 있었으니까, 뭐 요즘은 뭐 밝혀지기로 2만 년 전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하간 그 본격적으로 포유류들을 밀어내기 시작한 과정 언제부터인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쇳덩구리의 이 작아짐으로 대충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아무튼 길게 보면은 뭐 인간의 이런 농업의 어떤 시작부터도 뭐 인류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쇳덩구리의 역사 안에서만 보면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뭐 근대 이전까지는 쇳덩구리가 하지 못한 일을 인간이 하기도 했었어요.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버리지 않았어요. 불과 한국도 뭐 지금 한 70년 전? 뭐 60년 전까지만 해도 똥들을 계속해서 리사이클링하는 시스템들이 존재했죠. 그게 예를 들어 하수도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굉장히 테크놀로지컬한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들의 어떤 그 제도에 의해서 똥을 퍼다가 나르고 거름으로 거래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쇳덩구리 역할을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들의 똥에 있어서는 또 쇳덩구리의 어떤 그 신세를 짓지 않아도 또 이런 이제 물질 대사를 또 나름대로는 인간 사회 안에서 구현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뭐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수세식 화장실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죠. 그래서 뭐 한국만 해도 좀 늦긴 했지만 1988년 뭐 그 올림픽 이후부터 이제 그런 수세식 화장실의 광범위한 어떤 사용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무엇이 망가지냐 말 그대로 이 쇳덩구리의 어떤 역할들,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대신했던 그런 역할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뭐 아까 말한 뭐 플라스틱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뭐 탄소 문제나 이런 것들에 비견할 바는 아니에요. 배설물 자체가 이 자연에게 뭐 다시 뭔가를 어떤 공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되돌아와야 되는 어떤 무엇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연은 끊임없이 이제 과도하게 착취하고 과도하게 낭비하는 이제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한편으로 이제 이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게 아까 산업농장입니다. 산업농장은 결국 질소인을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내서 그것도 사실 축복이죠.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사실 먹고 사는 거긴 한데, 아무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질소인들을 과다하게 뿌리고 과다하게 또 하수로 또 다 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다시 오염된 어떤 그런 원인이 되버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똥오줌이나 뭐 가축들의 똥오줌도 그냥 어디 산적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처리돼서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소인이라는 그냥 단순한 어떤 물질 자원으로만 보면은 이게 그냥 한편으로는 이렇게 착취되고 한편으로는 그냥 버려지는 이 이중의 이제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중의 낭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설의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이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사실 현재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수세식 화장실 그렇게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 전 세계 3분의 2는 아직도 제대로 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인도나 뭐 이런 곳에서 점점 이제 화장실 운동을 좀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위생 담론에 입각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운동들이 이제 더 가속화되는 순간에 이제 식수도 사실은 모자란 그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이런 배설을 위한 일종의 이제 식수가 아니죠. 아무튼 또 이제 물 부족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 부족은 아까 말했듯이 뭐 아라레 같이 어떤 특정한 이제 또 정말 이렇게 논 관계에 써야 되는 그런 물이 또 이렇게 쓰인다는 관점에서 계속 연쇄적으로 아까 인류세의 다른 문제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계속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이제 중간에 망가진 이 순환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배설에 있어서는 이런 질소인이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물질 자원을 어떻게 이제 다시 한번 리사이클링화 시킬 거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무튼 물질에 대해서 불균형이 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것이고. 근데 이제 과학기술은 어떻게 발달하고 있냐면 항상 문제를 덮는데 항상 골몰을 한다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면은 뭐 공기청정기를 기술을 발달시킨다든가, 뭐 오늘도 정말 덥잖아요. 유럽도 지금 폭염 때문에 정말 난리라고 하는데 그럼 또 에어컨디션의 보급이나 그 기술의 발달로 이제 그걸 대체하고, 뭐 물이 오염되거나 문제가 되면 정수기 기술을 발달시키는 방식으로 이 순환계를 다시 복원, 어떻게 보면 그 복원이라는 건 그냥 자연 그대로 복원도 있지만 과학기술이 통한 복원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상상력보다는 그건 좀 거대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하이퍼 오브젝트니까 건들지 않고 그냥 어떻게 당장 우리들의 이 작은 공간들, 마을이나 그냥 이 방안만 이제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비데나 뭐 수세식 화장실, 정말 많은 그 화장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첨단의 화장실들도 사실 우리들의 똥오줌이 보이지 않고 정말 깔끔한 어떤 하나의 공간으로 우리들을 만들어주는 그 테크놀로지잖아요.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차폐, 그러니까 이 문제의 어떤 본질들을 이제 사라지게 하는 그런 기계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간 이 인간들이 아무튼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이 자연의 어떤 물질 순환계를 교란시킨 것인데 그 교란을 이제 직시하지 않게끔 하는 또 다른 기술도 계속 발달하면서 더더욱 이제 계속 보지 않게 되는 사태가 연속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서도 있지만 그게 필요해서도 이제 예를 들어 해결하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뭐 중동의 국가들은 사막 한가운데 이제 신도시들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원래 물이 부족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담수화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달시키고 있고 동시에 물을 최대한 적게만 쓰는 그런 시스템들을 도시 안에 이제 내재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사이언스 월드가 비슷한 방식의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똥오줌을 분리시키고 최대한 물을 적게 쓰고 그것들을 또 다시 한번 자원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런 순환계에 대한 어떤 엄청난 어떤 미적 감각이나 뭐 윤리적 감각 때문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척박한 환경에서 그렇게 이제 도시를 재디자인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불가능한 게 전혀 아닙니다. 필요하면 다 합니다. 필요하면 다 하고. 그리고 장래 뭐 우리가 화성에 진출한다, 아무튼 외계에 진출한다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지금 현재 이런 사이언스 월드 프로젝트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물질의 가장 어떤 손실 없는 재순환의 어떤 그런 어떤 경제일 것입니다. 근데 여하간 실제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하죠. 아니면 뭐 이 토론토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공원에서 이제 쓰레기들을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보면은 한 4분의 1이 애완견 관련한 애완동물 관련한 그 저거라고 합니다. 그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에서 생각한 게 이게 문제다. 4분의 1이나 되는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녹이백을 분해 가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로 이제 우리 플라스틱 수거하듯이 따로 수거합니다. 똥만 따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애기 똥이나 그냥 개나 고양이 똥 정도는 저희도 잡잖아요. 뭔가가 있으면.
인간의 똥은 좀 너무 크지만 성인 똥. 그래서 잡아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뭐 거름화 시켜서 그 거름화된 무엇을 또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하면 다 할 수 있고 사실 정책적으로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들에게는 조금 더 편리해 보이는 게 아까 그런 차폐화된 이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고 계속 닿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테크놀로지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놀로지의 다른 방향은 가능하다라는 거. 충분히 인간은 그 필요성이 있으면 가능한 어떤 상상력을 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불과 두 달 전에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죠. 그리고 뭐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들이 바다로 가면은 그 바다에 이제 플랑크톤이나 뭐 이런 이제 존재들이 다 사실 다 이렇게 잘게 부신다고 합니다. 먹는다기보다는 부셔버리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게 분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거 정말 물고기들이 먹어버리고요. 물고기가 또 새를 먹고, 물고기가 또 물고기를 먹고, 새가 또 뭘 먹고, 인간의 입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은 과장될 수도 있겠지만 매주 한 장 플라스틱 한 장 이상의 이제 그 정도의 플라스틱을 사실 우리 입으로 다시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자연은 역시 또 다른 의미의 순환계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걸 이제 앵겔스 같은 경우는 뭐 자연계의 복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표현을 썼지만 아무튼 일종의 다른 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줌으로써 우리가 뭔가 이제 버리고 낭비한 어떤 그런 착취된 어떤 에너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입으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가? 그냥 단순히 뭐 복고적으로 그냥 이런 기술들을 포기하자, 뭐 다시 돌아가자, 뭐 원래 있던 순환계로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순환계를 어떻게 좀 다시 돌려볼까? 최소한 이런 순환계는 우리들에게 파국적인 결말을 낳거든요. 그렇죠? 인간 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이 있겠죠. 석유, 플라스틱, 인간, 바다, 미세 플라스틱, 바다 생물, 인간으로 돌아가는 이런 어떤 순환고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까 말한 농작물, 인간, 똥, 퇴비, 농작물 이런 이제 순환고리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순환이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순환을 이제 우리가 고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싼 것을 반드시 우리가 먹는다. 이 관점을 우리가 계속 가져야지만 이런 이제 일종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끌어낼 수 있는 윤리적 동력, 어떤 그 사건적 동력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거 됐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순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새로운 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순환은 일종의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인조 자연인 거죠. 이렇게 치면 이제 인조가 어디까지가 인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괴물적인 뭔가 그전엔 전혀 아다리가 맞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연결되게끔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플라스틱을 버린 내 플라스틱을 내가 입으로 먹는 이런 프랑켄네이처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괴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랑켄네이처가 탄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과학기술을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동시에 플러스 알파. 사회 장치, 윤리, 감수성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랑켄네이처는 엔트로피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뭔가 계속해서 무질서화시키고 부셔버리고 파괴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의 모든 에너지들을 가만 놔두면 다 이제 무질서화됩니다. 근데 그걸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죠. 프랑켄네이처의 흐름들이.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줄베르 시몽동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과학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자연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자연을 인간 앞에 데려오는 것이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예를 들어 당장 저희가 도구가 없으면 흙을 만지기 쉽지 않습니다. 흙이 너무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마터 삽이라도 있어야지 퍼가지고 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의 모든 이런 대상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날카롭고 공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기. 그런 것들을 사실 만질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은 뭔가 중간에 매개하는 무엇이 있죠. 인위적인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뭐 자연을 파헤치고 그냥 공격하기 위한 어떤 뭐 아무튼 그렇게만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인간과 자연 사이를 계속해서 연결해주는 역할에도 굉장히 많은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과 기술적 대상의 앙상블은 엔트로피를 증가시키지만 어떤 무질서화를 만들어내지만 당연히 동시에 네겐트로피 그 반대의 이제 질서도 또 그만큼은 못해도 어느 정도는 회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단순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기술은 자연을 파괴한다는 이런 등식을 너무 쉽게 자연화시키고 우리가 인정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않을 수 있는 방향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이언스 월드 내 이 상상력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런 것들, 새로운 어떤 인위적인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순환계를 계속해서 복원하는, 다른 방식으로 복원하는 그런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우리 조정 교수님이 주신 그 상상도인데 뭔가 만들어낸 꿀 그리고 어떤 가치를 다시 한번 돌려주는, 그 돌려주고 다시 심는 이런 이제 순환계의 회복을 이제 상상도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사이언스 월드는 바로 그 첩회 기술이 아니라 순환의 기술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상상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쇳덩굴이 얘기했지만 53,000년부터 자연계 일부의 그 굉장한 아주 부지런한 일꾼으로서 이제 순환계 활동을 해주신 우리 존재죠. 근데 이 존재는 점점 작아지고 있고 점점 사라지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그래서 뭐 이것을 막을 방법도 좀 필요하고요. 동시에 이것을 대신한 인간의 말 그대로 기술적 대상의 어떤 그런 체계들, 그런 과학적인 어떤 기술들의 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배설과 인간의 관점을 단순하게 그냥 저 똥은 퇴비가 될 것이야, 경제적 가치는 어때 하면서 이제 가치론적으로, 그래서 마치 인간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냐, 인간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이 질문을 너무 쉽게 하지만 사실 이 질문만으로 쉽게 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가치가 얼마인지도 확인이 잘 안 되고, 아니면 미약하다고 만약에 확인되는 순간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질문보다는 본질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이 물질 대사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다른 방향으로 이제 견인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